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전제합시다. 지하철이 신설되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이 편리해졌다. 그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자, 정의 한번 해봅시다. 외부 효과가 뭔지. 지하철을 신설한 이유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자 함이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이 신설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겁니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것도 아닌가요? 그럼 첫 번째, 제3자가 등장을 해야 돼요. 제3자가. 제3자 반대말이 뭐죠? 미국 지금 배웠습니까? 당사자. 당사자. 우리는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당사자냐고요? 제3자냐고요? 응? 당사자? 정말로요? 지난주에 시장 얘기해서 했던 것 같은데. 자, 지나가던 차가 크락션을 심하게 울리고 지나갔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방해를 줬대요. 그는 우리와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그의 행위를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행위는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제3자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돼요. 크락션을 울려서 우리 공부에 방해를 했다고 생각하신 그분이 학원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커피를 돌렸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졌죠. 그거는 외부 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시장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돼요. 의도된 행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크락션을 울린 게 우리 공부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까? 지하철을 신설한 게 아파트 가격 올리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고. 시장을 경유하면 시장 기능입니다. 시장을 경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이 단어 4개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동일한 내용이 표현만 좀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경유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겁니까? 경유했습니까? 설명하세요. 어떻게 경유했습니까? 학원 수강료를 지불했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시장을 경유한 거예요. 그럼 대가를 지급했네요. 여러분들은 의도된 행위를 합니까? 의도된 행위를 안 합니까? 의도된 행위를 합니까? 막둥아, 너 의도된 행위가 뭐야? 너의 의도가 뭐지? 지금 수업 듣는 의도가 뭐냐고? 없어? 여러분들 의도는 뭔가요? 의도가 뭔가요? 예? 그게 의도라고요? 저한테 자격증을 달라고 온 겁니까? 다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의도가 뭐냐고요? 개론을 이해해서 점수를 바꾸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업을 듣는 게 목적이에요. 수업을 들어오는 겁니까? 책 보러 온 겁니까? 들으세요. 이 행위 오늘로서 좀 안 했으면 좋도록 끝냅시다. 의도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학원이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외부 효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감 잡으시겠습니까? 네. 지하철을 신설했다.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의 행위죠. 유리한 효과를 봤죠. 그것도 감사하다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신설하는 분들이 아파트값 올려주는 게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고요. 시장을 경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 대가를 주지 않았어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자, 단어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외부 효과를 하고 너무 빨리 우리는 저 단어를 찾아야 돼요. 대가를 지급하고 X, 의도된 행위를 통해서 X, 시장을 격리한다 X. 얘는 뭐 당사자 이렇게 놓기는 좀 너무 유치하고. 자, 외부 효과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외부 효과 그럼 항상 따라 놓는 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사적 비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하지 말고요. 대답해보면 어차피 틀린 거니까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사회적 비용이 무슨 뜻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을 생각했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사적 비용, 개인이 부담한 비용, 사회 전체가 부담한 비용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얘는 그냥 용어 정의 하나 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적 비용이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 사적 비용.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 플러스 공해 제거 비용, 이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면 답을 찾는데 오히려 불리합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용어만 그냥 봐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구태여 비용이라는 개념하고 평이라는 개념하고 왜 두 가지를 구태여 제시했을까?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한쪽은 생산자가 의사결정하는 기준이고 하나는 소비자가 의사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까? 편익 때문입니까? 우리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비용 때문입니까? 편익 때문입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비용입니까? 편익입니까? 뭘 때문에 우리 학원을 선택했냐고요? 둘 다요. 손들어. 방금 여러분들은 전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라고 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제일 뒤에 폰 막둥이 본인은 우리 학원을 선택할 때 비용 때문에 비용이 작아서 선택한 겁니까? 편익이 커서 선택한 겁니까? 뭐야, 빨리 결정을 해. 진도 좀 나가게. 괜찮아, 말을 해봐. 자, 오늘 늦게 오신 분, 뭐 때문에 의사결정한 겁니까? 그래. 그래요. 그것 때문에요. 자, 편익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 입장이 됩니다. 외부 효과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생산 측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비용. 소비 측 입장에서는 편익.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수강료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 아니라 편익의 문제예요. 나는 비용이 적은 게 좋다. 그럼 결론은 건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정의 외부 효과만 가지고 따질게요. 외부 효과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저 단어는 사적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냥 완전히 느낌으로 찾아요. 느낌으로. 사회적, 자, 수도.
제3자라는 단어를 찾아요. 제3자. 제3자라는 개념은 사적입니까? 사회적입니까? 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의사결정은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의사결정 기준은 무조건 얘만 가지고 의사결정해요.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 효과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면 비용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비용은 작은 게 좋고 편익은 큰 게 좋다. 그러면 결론은 사회적 비용은 작고,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혼란스러워지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의 효과입니다. 자, 다시 이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오세요. 외부 효과는 나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과의 문제예요. 환경과. 그래서 오늘은 안 할 텐데 다음에 하게 되면 얘하고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고 해요. 여기 특히 인접성이라는 것은 부동성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개념. 그래서 지문에는 둘 다 나오겠지만 둘을 다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얘만 가지고 판단해요. 비용은 적은 게 좋죠. 편익은 큰 게 좋고. 그럼 유리합니다라는 조건 시작. 사회적 비용은 적고 사회적 편익은 크다. 사적 개념을 무시하라고, 보지 말라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자, 이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지금 이 상태, 현 상태 실패입니까? 시장 기능입니까? 시장 실패입니까? 시장 기능입니까? 자, 다시 시장 실패 원인 말해보세요. 시장 실패 원인. 불안정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외부 효과라고 했죠. 지금 외부 효과 생긴 겁니다. 예, 외부 효과 생긴 거예요. 실패입니까? 기능입니까? 이거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유리하다, 정의 외부 효과다 또는 외부 경제 이런 말 있어요. 용어들은 다 기억해요. 경제라는 말은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유리한데 왜 유리하냐? 외부 환경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유리한 거니까 정입니까? 부입니까? 정입니다. 그죠? 정. 시장 실패입니까? 기능입니까? 정이든 부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전부 다 시장 실패예요. 시장, 지금 현재가 시장 실패라고. 그럼 시장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 개입을 해야 됩니까? 정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입을 하기 전에 시장에 맡겨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뒀다고.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과소 생산이 될 건지 과대 생산이 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결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11월달, 1월달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정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정의 외부까지 잘 봐요. 사회적 비용이 적습니까? 그래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품 생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큽니다.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초창기 문제 나와서 아주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유리 분리. 유리하면 과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과소입니다. 사회 전체가 유리하다는 거지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불리하다는 얘기죠. 생산 안 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과, 소, 제일 앞에 소비책이라고 그랬죠. 과소, 소비. 기억합니다. 시장이 맡겼다. 이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시다. 개론 사실문제 전 범위에서 어떤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하면 과소도 아니고 과대도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무조건 적정입니다.
적정 생산, 적정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고요.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수단 그러면 종류는 무수히 많으니까 딱 하나로 통칭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습니까?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수독. 제목을 잘 봐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까? 바람직한 거죠. 그럼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자, 왜 과소 소비인지를 잘 봐요. 개인이 느끼는 편익이 적어서 그래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커서 그래요. 그럼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용을 낮춰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세제상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규제를 어떻게 한다? 완화. 부의 외부 효과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고 정의 외부 효과는 규제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단 전제가 정부가 개입을 해야 적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림에서 5가지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외부 효과 그러면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이 둘을 비교하지 않을 때는 얘만 나와요. 얘는 너무 틀립니다. 자, 이런 표현들. 사적 비용이 클수록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적 비용이 클수록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요구된다. OX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사적 비용은 사적 개념 가지고는 정부의 개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뭐 가지고? 아니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크면 이라고 놓든지. 자, 다시 표정 밝게. 미칠 이유가 없다는 것. 한계에서의 미치죠.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는 것과 시험 점수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수능 한번 보세요. 이번에 수능 그 상황에서도 만점자는 또 나왔대요. 2명이. 보편적으로 다 점수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중위권이 제일 문제죠. 이렇게 되면 점수 1점이 지금 한 문제, 2문제 때문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결정날 테니까요.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느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세요.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죽도록 해도 출제자는 박살낼 수도 있고요. 죽으라고 안 해도 출제자는 점수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문제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상위권은 항상 상위권이랄까요? 그들은 답을 찾는 방식에 늘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이번에 국어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지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나 수필이면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맞춘 사람들은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걸 봤을까요? 아니죠. 답 찾는 방법을 아는 거죠. 답을 찾는 방법을 아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그 시를 봤으면 그 수필을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 철저하게 답을 찾는 방식을 익히시기라도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제목이 뭐라고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말입니다. 이 사적이라는 개념은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외부 효과는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이라는.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나오느냐?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비교를. 그래야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아니까.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개념만 가지고는 이게 외부 효과를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편익이 적으면 정의 외부 효과이다. OX, X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은 아예 무시를 해보고 이쪽만 나오면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사회적 비용이 적으면 정의 외부 효과이다. 5.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5. 사적 비용이 크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X.
사적 비용이 적으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X. 이쪽 무조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얘네들이 외부 효과면 얘네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그게 기출 지문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내용들이 앞서 했던 것처럼 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 문구에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 개입하는 거죠?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외부 효과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요 개념만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거. 그걸 빨리 인식해봐요. 비용과 편익이 아니라 요 개념, 사회적이라는 개념.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에 가서 어느 특정인의 특정 국가의 섬도 아닌 영토도 아닌 그런 정말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최순실이가 지금 같은 짓을 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고도는 그런 데 가서 살아야죠. 그 패밀리들, 그 패밀리. 자, 다 같이 손잡고 이제 퇴임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거기 가서 사시면 되죠. 우리는 이제 어차피 그들하고 아는 척 할 필요 없으니까. 그들이 돈 찍어내고 그들이 농사 짓고 그들끼리 다 먹고 살면 되죠. 자, 그 개념은 요 개념입니다. 그죠? 더불어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생기니까 개입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하나씩 정리합니다. 시험용으로 기억해요. 비용과 편익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 비용이 작으면 정의효과입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의효과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 입장이 되었을 때 의사결정 기준이 나는 비용 때문에 했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편익이 크다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결론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편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편익으로, 생산자들은 비용으로. 확실히 기억해요. 무조건 개론해서 비용은 이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사실문제 전 범위에서. 생산비, 비용이 생산비죠. 생산비는 전부 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연결하시고요. 두 번째, 실제가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한 이유가 요 정의를 알고 있으면 일단 논리적으로 얘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정의 외부일까? 유리한데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니까요. 그럼 저 생산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과소 생산이 되면 공급량은요? 부족합니까? 가격은요? 오릅니까?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죠. 해서 어떻게 되면 생산량을 늘리도록 해줘야죠. 그럼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죠. 그 적정 생산으로 가죠.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치.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킨다는 말이냐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건 무조건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되면 뭐가 되느냐?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그걸 아까 뭐라고 했었죠? 시장 실패. 아까 시장 실패 각종 원인들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 기능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럼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좋으냐? 정부는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보다 큰 지점까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정부는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보다 큰 상태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OX, X.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구를 외우면 안 돼요. 그 종류가 많으니까 무조건 뭔가 개론에서는 100%다 어디까지? 일치할 때까지. 한계라는 말은 추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볼 내용인데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추가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해야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추가 투자한다 안 한다? 그럼 안 해야죠. 어느 상태가 추가 투자한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상태까지 추가 투자한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를 만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추가로 발생하는 고통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과 사랑의 감정이 더 크답니다. 그럼 만나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만나야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요, 헤어져야죠. 그럼 어느 상태가 제일 좋을까요? 이 상태. 그럼 언제쯤 헤어지면 좋을까요? 이 상태 헤어져야 돼요. 그래 영원합니다. 로미오과 줄리엣도 하면 이때 죽었을 겁니다. 이래야 사랑은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절대 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돌아서면 저때 헤어지면 다시는 꼬라지를 보기 싫어합니다. 이 지금 어미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기 좀 그렇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이 상태 헤어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결혼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남자친구하고 만나면 어느 단계인가? 남자친구를 만남으로써 만날 때마다 느끼는 비용, 만날 때마다 느끼는 고통하고 만날 때마다 느끼는 편의, 사랑, 감정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따져봐요. 그 생각을 한참 해야 됩니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상태는 만남을 지속하고 이 상태는 당연히 헤어지는 단계고 이 상태 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보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슴 속에 남아있으려면 이 상태였어요. 왜 첫사랑은 오랫동안 남아있을까요? 요때 헤어졌을 거예요. 반응도 없고 뭐 말인지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이. 동의는 하십니까? 진짜로요? 첫사랑을 저때 헤어졌습니까? 첫사랑이 있긴 합니까? 분위기는 없는 분위기인데. 자, 다시 되돌아옵시다. 결혼에서는 100%다 사실문제 전 범위에서 전부 다 이 꼴에 있고 요 개념. 그러니까 A가 B가 뭐냐 하면 어려워서 안 돼요. 끝없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A가 B가 뭔지는 알 필요 없고 A와 B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다 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갑시다. 이제 하나씩. 자, 칠판에 있는 내용에서 5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생산책이냐 소비책이냐 딱 구분해요. 두 번째는 정의 외부 효과의 조건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의 조건 시작. 사회적 비용은 적고 사회적 편익은 크다. 다시 갑니다. 시작.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혼란스럽다든지 헷갈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외부 효과는 무조건 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비용은 적을수록 편익은 클수록 좋은 거니까. 그럼 사회적 비용이 적고 사회적 편익이 크면 유리한 거니까. 그럼 정의 효과라고. 자, 세 번째, 이 표현을 봐야 돼요. 지문에서. 시장에 맡겼다는 말인지 개입을 했다는 뜻인지를 보고 답을 결정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얘네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고. 자, 갑시다. 정의 효과다, 그죠? 정의 효과. 근데 정부가 시장에 맡겨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과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는 생산을 안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과소 생산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네 번째,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무슨 생산이다? 적정 생산이다. 이 적정 생산 다른 말로 말해보세요. 이거. 그 상태까지 생산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규제 수단이 뭔지. 규제 완화라는 5가지.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5가지 딱 잡아요. 기억해요. 첫 번째,
외부 효과를 설명해 보세요. 좋았어요. 외부 효과를 설명해 봐요. 외부 효과를 설명해 봐요.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모든 마인드는 시험용 마인드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시험용 사고를 하라고요. 시험용 사고를. 막둥이, 외부 효과 설명해 보세요. 진짜 이리 와요. 눈 어디 피합니까? 외부 효과 설명해 봐요. 아니, 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외부 효과지. 외부 효과가 뭔가요? 제3자,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의도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시장을 격려하지 않는다. 이게 외부 효과라고. 뭔가 외부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기억하라고요. 시험용으로.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외부 효과란 놓으면 나는 기계적으로 찾아야 돼요. 요거는 조금 유치하니까 뭐 당사자가 놓지는 않을 거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고 X, 의도된 행위를 한다 X, 시장을 격려한다 X. 그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 단어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런 게 외부 효과. 자, 세 번째, 정의 외부 효과는 바람직한 겁니까?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한번 해봅시다. 정의 외부 효과는 바람직한 거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직은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는 불리한 거니까 결과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금 같은 경우가 제일 앞에 예를 든 게 정의 외부 효과겠죠. 우리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이 신설되었다.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공급은요? 공급이 왜 감소를 해야 됩니까? 오케이. 불변. 지하철이 신설된 것과 공급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일단 지금 의식적으로 딱 기억해봐요. 중요한 건 많이 잘 틀립니다. 정의 효과든 부의 효과든 수요와 공급 쪽에 한쪽에만 영향을 줍니다. 한쪽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한쪽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부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얘는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전의 시험은 이 조건을 제시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이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라고 낸 겁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딱 정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전제 조건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쓰레기 소각장을 한번 전제해 봅시다.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수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봉투를 삽니까? 정해진 규격 봉투를 삽니까? 그 봉투는 공짜입니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합니까? 왜 검정색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못 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레기를 버리는 자 보고 부담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단지 내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구태여 쓰레기 봉투도 필요 없고 비용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은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요. 지상은 전부 다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뭐 악취 같은 거 안 납니다. 외관상 뭐 안 좋은 것도 없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50층에서 버리면 축 이렇게 들어가고. 예전에 80년대는 그렇게 다 안 했습니까? 80년대 아파트는 베란다가 쓰레기 버리기만 밑으로 쏙 안 들어갔습니까? 홀 편하지 않던가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요? 자,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정이다, 부다, 부죠. 규제한다는 말은 들어오라는 겁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게. 좋은 시설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어오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핵 폐기물 저장소요. 핵 폐기물 저장소. 정입니까? 부입니까? 예,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근데 규제한다고 대신에. 규제한다는 게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핵 폐기물은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완전 님비 현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전부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면 돼요. 집에 쓰레기 놓으면 어떻게 하면 다 먹어 치우라고 해야 돼. 가족끼리 의논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쓰레기 놓으면 우리끼리 합의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수업생 대답 안 하면 막둥이들 막 먹여야 돼요. 수업이 졸았다면 졸으면 쓰레기 확 더 먹여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쓰레기 소각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좀 문제 이해부터 하세요. 들어오는 자체는 들어오는 걸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들어오라고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좋게. 핵 폐기물 저장소가 하필이면 지진지대에 지금 들어갔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엄청 좋게 들어갑니다.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고 지상은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가면서 고용 창출을 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경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필 지진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게 이제는 위험 요소가 된 것뿐이고요. 자, 들어오라고 하자고요.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라고요? 좋게, 이쁘게.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생산비가 증가합니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수요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엄청 잘해요. 앞에 것도 그렇고. 여기서 방금 힌트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무조건 불변이니까 반대로 센스 있으면 합격이에요. 생산비. 이리 오세요. 이게 생산비죠? 생산비. 누가 부담한다고요? 그 생산자가. 그러니까 생산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생산자가. 생산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수요는 불변이라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비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감소요. 자, 공급이 감소를 했으니까 이제 가격하고 양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파트라고 전제한다면 공급량입니다. 자,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네. 어느 쪽을 먼저 결정하자고요? 이쪽으로.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격은? 이게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시작.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수요 불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공급량 감소.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예요. 몽땅 다. 얘는 물어보기는 그렇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다 시험 문제라고. 자, 차례대로 쭉 이어갑니다. 시작.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며 생산비가 증가하여 수요는 불변, 공급은 감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제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해석이 안 돼요. 쓰레기 매립장을 못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생산 매립장 이래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들어오라 대신에 이쁘게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갑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에서 해야 될 내용의 99%는 끝났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10월 달까지 칠판에 적은 거 가지고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할 거예요. 칠판 보고, 칠판 보세요. 칠판 이해하고 빨리 안겨요. 1분 후에 개별적으로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대답 못하는 분들은 안 보내겠습니다. 외부 효과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외부 효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뭐라고요? 그냥 한 용어만. 부동성, 인접성이에요. 다음에 합시다. 자, 부동성하고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동할 수 없다는 성격. 붙어 있다. 다른 토지와 다른 토지 붙어 있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거예요. 자, 정의합시다. 외부 효과란 뭐다? 제3자.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의도된 행위가 아니고 시장을 격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요 그림에서는 5가지요. 생산자들은 무엇으로 의사결정한다? 비용.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비자들은 무엇으로 의사결정한다? 편의. 정의 외부 효과. 우리는 한쪽만 합시다. 부는 무조건 우리가 기억한 게 반대로 가면 되니까. 정의 외부 효과의 조건. 유리한 거니까 비용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사회적 비용은 적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 상태를 시장에 맡겼다. 과소 생산, 과소 소비. 정부가 개입했다. 적정 생산, 적정 소비. 개입하는 수단은 규제를 완화한다. 끝. 세 번째,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죠. 이거는 주어지는 조건. 그럼 그 다음에 차례차례. 근데 규제하면 생산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거는 물어보기 좀 그렇고 좀 유치하니까 그 다음 과정부터 물어봐요. 자, 부의 외부 효과 시작.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수요는 불변, 공급은 감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